지난 16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자녀 연봉과 위약금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위약금을 포함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거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워낙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국제조세 스포츠산업 전문가 방준영 세무사에게 직접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스포츠와 국제조세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회계 여솔의 방준영 대표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클린스만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되면서 네. 거액의 위약금을 챙기게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게 된 경로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상당히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 조금 보통 사람이 내게 되는 세금에 비해서 적은 세금을 내게 됐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 예.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과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는 걸 판단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랬을 때 지금 원격 지위 때문에 클린스만이 현재 상태로서는 세법상은 비거주자가 되었고, 이게 비거주자가 될 경우 한국국세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 네네. 세금이 예전에 뭐 벤투라든지 뭐 다른 외국인 감독처럼 한국 거주자로 봤을 때와는 굉장히 많은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주자와 예. 비거주자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예.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사실은 세법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네네. 어려운 분야예요. 네네. 그래서 그 선수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본 대원칙은 있어요. 가장 큰 대원칙은 이제 흔히 말하는 183일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1년 동안에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를 했느냐. 이 여부가 1차적인 대원칙이기 때문에 네네. 이 원칙을 넘어서 이제 183일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가족 관계라든지 재산 관계 뭐 이런 뭐 종합적인 거로 판단을 해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네. 23년도에 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머문 날이 네. 183일에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그냥 비거주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예. 클린스만 감독의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예. 세법상으로 계산할 때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거주자로 등록이 됐을 때 그리고 비거주자로 등록이 됐을 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예. 일단 뭐 거주자라고 하면은 네.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납세 의무를 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약간 좀 디테일한 차이는 있는데 그냥 네. 그 운동선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그냥 일단 183일 이상 거주를 해서 한국 거주자가 이제 되게 되면은 네. 일단 3년 미만의 네. 그런 계약을 맺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일단 월급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자기 급여를 받을 때 22%로 원천 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용병들, 거의 네네. 뭐 지금 막 유명한 용병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링가드 같은 친구들. 네네네. 그런 친구들도 보통 22%로 원천 징수를 하고 받고, 네. 그 이후에 네. 1월부터 한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네. 그 다음 연도 네. 5월 달이나 6월 달에 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이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 네네.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같은 아니면은 유명한 이런 용병들,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5월이나 6월 달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죠.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요. 뭐, 높으니까요. 뭐,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최고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까지 과세되는 나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되면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냥 원천 징수 22%만 하고 땡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세금은 네네. 그분들의 거주지, 미국이라면 미국, 독일이라면 독일, 네네. 거기 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고 차액분에 대해서만 그 나라에 가서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예. 이제 뭐 세법상으로는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예. 간단하게 나름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이제 예.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자로 등록이 됐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22%만 내면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네네. 부분 자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도 지금은 예전에는 조금 높았었는데 네네. 지금 다시 똑같이 사업소득이랑 동일하게 22%가 돼서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 한 70억 정도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걸 일시에 지급받게 되면은 뭐 한 22%만 납부하고 네네. 한국에다가는 나머지는 다 본인이 뭐 원하는 미국이나 독일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연봉과 위약금,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뭐 100억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원래라면은 한 49.5%, 거의 뭐 한 50% 정도를 그렇죠. 내면서 한 뭐, 50억 그런데.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비거주자로 분류가 돼서 22%라고 하면은 절반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한국국세청에다가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네네. 22억이 맥스인 거죠. 와, 이게 참, 이 축구팬 입장에서는 참 묘한 것이, 오히려 국내 거주를 덜 하고 재택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국내 거주라는 조항을 더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적으로는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또 축구협회 예산 자체가 네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국가 뭐 우리 세금으로도 운영되는 부분이 준조세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을 텐데 위약금을 주면서 세금 네. 자체도 한국에서 거둘 수 있는 게 거주자였을 때보다 뭐 반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뭐 속된 말로 이게 뭐 한장을 노르신 거죠. 아, 정말 환장을 노릇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세법상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꿀 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협회에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법률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클린스만이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전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좀 의도된 거냐 안 된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을 때 좀 네. 신중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클린스만이랑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해본 적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네. 가이드를 받지 않았을까? 아,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예,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예. 뭐 이것 어떻게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보긴 없겠으나, 그렇죠. 충분히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런 절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이드 정도는 받았을 것이다. 예, 한국에다가는 굳이 낼 필요가 있겠냐. 자기 거주지인 아, 미국이나 독일에다가 내는 게 네네. 낫지 않겠냐라는 가이드는 사실 뭐 세무사라는 직업이 네네. 미국에도 클린스만의 세무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일을 할 테니까, 네네. 뭐, 아마 그렇게 뭐 가이드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게 좀 심정입니다. 요즘. 아, 이거라고 네네. 보면. 아, 이거 참,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국내 축구에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팬분들 마음이 좀 뒤숭숭할 텐데, 예. 또 이렇게, 환장할 뉴스가, 그 세상을 저는 이제 또 세금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네네. 좀 보여서 역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아, 예.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예, 등한 뭐 궁금함이 해소됐다니까 좀 다행이네요. 아, 네네. 오늘 전문적인 의견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